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5일 저녁 8시입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뿐만 아니라 조갑제 TV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피해 없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사이 실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혼자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짜증이 나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한국에서 가장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쓰다듬고 통합해야 할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인데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자기 편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면서 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같은 사람을 적폐의 수괴로 몰아가지고 징역 수십 년씩 때리는, 그러면서도 김대중 비자금 의혹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1억 달러 수표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그것을 조사한 사람을 구속수사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고 그 비자금 의혹은 국가 차원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람을 짜증나게 화나게 만드는 뉴스를 또 생산해내서요. 제목만 말씀드릴까요? 문 대통령 신임 해경청장의 세월호 진실규명에 협력해야. 아니, 세월호 진실이 더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 중에 있는데 해경은 진실규명에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세를 견지해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해양 안전에 대한 요구와 눈높이가 높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도 남아있다. 첫 해양경찰 출신 청장 임명은 매우 뜻이 깊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청장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세월호 참사 후 해경이 많이 달라졌다.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하다가 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처럼 목숨 끊는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몇 년 지났습니까? 5, 6, 7, 8, 9, 10, 6년 지났어요. 그것 가지고 이 좌파 세력, 문재인 세력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습니까? 그만하면은 끝내야죠. 사람은 잊어버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과거를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잊어버릴 기억이 있는데 잊어버려도 될 만큼 진실규명 다 된 것, 또 진실규명을 한답니다. 뭐가 더 나올 진실이 있습니까? 선체까지 수천억을 들여서 인양을 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사실은 선체 인양할 필요가 없었어요. 조사 다 끝나고 시신수습 다 끝났는데 왜 그 선체 인양해가지고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까? 세월호 사건처럼 철저하게 조사되고 정확하게 조사되고 가혹하게 처벌된 해난 사고가 없습니다. 1,700명이 죽은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침몰에 대해서 영국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 교훈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박 안전을 기할 것이냐로 다뤘던 것입니다. 원래 사고는 형사사건으로 다룰 부분이 있고 행정적으로 다룰 부분이 있는데 형사사건으로 앞서가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해경입니다. 해경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조에. 35분 만에
해경정이 도착을 해가지고 170 몇 명을 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구조할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없었어요. 170여 명을 건져 올리다시피 구했는데 맨 처음 거기에 갔던 170 몇 명을 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구조하는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한 것은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조사를 한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억울하게 목숨 날리는 사람이 없기를, 특히 검찰이 인도주의적 인권 보장 측면의 수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난 1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또 특수수사단을 꾸며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요. 지난 1월 9일입니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사고 발생 5년 9개월 만에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조 지휘의 법적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을지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경청장이 책임질 일이냐 이거죠. 더구나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여기에 적용하면은 앞으로 소방서에서 불 났을 때 불 제대로 못 끄고 그 사람 죽었다고 해가지고 또 형사처벌하면은 제대로 지금 불을 끌 수 있습니까? 항상 사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시간을 다투는데요. 그때 그런 상황 다 무시해버리고 저 세월이 지나서 바다가 아니고 땅 위에서 시간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법을 적용하면은 다 잡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경치안강 당시 해경경비안전국장이었습니다.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당시 해양경비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6명을 다 기각해버렸습니다. 기각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같은 부분의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 역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을 과연 물을 수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고의성이 없는 이런 사망 사고에 대해서 과연 법적 책임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았다. 입국을 막았어야 하는데 그런 자구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지고 코로나가 이처럼 번지도록 만들었다 하면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자기 무덤을. 김 전 해경청장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김 전 청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공실의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여러 번 수사를 해가지고 그 세월호 사고 난 이후에 구속된 사람이 한 150명 됩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가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느냐는 거죠. 또 그 뒤에 특별조사. 도대체 이건 몇 번째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해서 무슨 생명권을 침해했다. 다 법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더구나
지금 코로나 이렇게 번지고 있고 자신이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또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발 이렇게 하면은 벌 받습니다. 천벌 받습니다. 천벌. 형벌 이전에 천벌이라는 게 있어요. 천벌.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를 잊고 싶은, 잊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살인사건도 시효가 있어요. 15년 지나면은 살인범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 15년 정도 시간 동안에 살인범도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그리고 이걸 다시 처벌하면은 그 아픈 기억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다 고려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망각할 트라우마를 잊어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조갑제닷컴에서 낸 책이 있습니다. 세월호 관계. 연속 변침 이동욱 기자가 쓴 것인데 이게 책 두께가 700페이지 나가는 이 책을 우리가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책 좀 권하고 싶습니다. 공짜로 보낼 마음은 없는데 사서 보기를 권합니다. 척건이 좀 사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진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선동 보도를 했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라는 결정적 잘못을 해가지고 온갖 잘못을 다 뒤집어서는 정책 실수를 한 것도 잘 적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몰락은 해경 해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해경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은 170여 명을 살린 해경 구조대원들 영웅이 됩니다. 영화에도 나왔을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연속변침, 거꾸로 선 세월호 전복 침몰 구조보고서, 정의 위에 세운 진실은 거짓이 된다. 미리 내린 결론에 사실을 구겨 넣으려 하기 때문이다.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책 뒤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의 한 화두는 선장이 달아나 지휘 기능이 마비된 배가 절벽처럼 넘어가는데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 50분 만에 172명을 살린 해경이 왜 해체되었는가이다. 급변침이 아니라 연속변침으로 침몰했다. 에어포켓은 처음부터 없었다. 배가 이미 뒤집어진 다음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거기 갇힌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해경구조대원들의 집단정은 172명을 살린 구조지휘자를 꼭 감옥에 보내야 했나. 세월호 잠수 취재기, 이 이동욱 기자는 세월호에 직접 잠수를 해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기자가 있습니까? 해경해체, 바다와 배를 모르는 이들의 횡포, 언론의 선동과 왜곡 사례. 아마 문재인 씨가 이 책을 읽어보면은 오늘 한 발언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304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의 교훈을 살리고 있는가? 해경을 난타, 해체하고 유족들의 주장을 진리화한 보도와 정책이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유족들을 포함한 한국인 전부가 언론의 선동에 의한 제2차 재난의 피해자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과 숙제를 던지는 게 이 책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 회의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것은 아주 일탈 행위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검찰이 무리하게 당시에 기무사 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씨를 수사를 하다가 그것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며칠 뒤에 이재수 사령관이 깔끔한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하다가 생사람 잡지 않기를 문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